안녕하세요. 배움이 오리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배움이 오리쌤의 기억학습법, 그 학습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나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내 자신의 기억학습법 실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핵심이죠. 이렇게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메타인지를 키워나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학습 효율을 최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학습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설명을 해보죠. 기억력이 얼마나 향상되나요? 그러면 기억 중점 과목이나 자료들은 3배 내지 10배 이상까지도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학이나 물리 등에는 제한적으로만 기억학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평균을 내면은 한 2배 내지 3배 정도 학습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부담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 이것이 오리쌤의 메타학습 아카데미 후천적 기억력 천재 10만 양성의 목표 수준입니다. 학습 부담과 시간을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자 하는 것이. 자, 2번째 질문을 보면 마스터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0 완결판 수업일 때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공부를 안고 공부법만 훈련해야 하나요? 자, 이건 아니죠. 3.0 완결판은 한 총 40시간 정도, 초등부는 25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해요. 여기에서 이론과 방법을 배우는 시간은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실전 학습을 합니다. 그것이 곧 훈련인 거죠. 훈련이 곧 학습이고. 그래서 곧바로 공부에 적용을 하면서 학습 효율이 향상이 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V3 무슨 바이러스 잡는 것 같은데, 자, 버전 3.0 완결판 수업의 기억효과, 기억 중점 과목 자료일 때입니다. 공식과 기준이 있어요. 기억 효율의 차이를 계산한 공식은 입력 차이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출력 차이를 곱합니다. 2019년 변리사 합격생의 사례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변리사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쌍대결합과 양면결합. 그러니까 다른 분이 물어본 거죠. 본인의 평소 공부 시간보다 결합법을 사용하면은 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최소로 잡아도 2배 내지 3배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시간에 2배 내지 3배 정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나중에 기억할 때 기억의 효율, 재생의 효율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렇게 결합시키니까 오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의 것은 이제 입력할 때 차이이고 아래 것은 출력할 때 차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은 기억 효율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 더 오래 간다. 그러면은 총 기억 효율은 3배 내지 4.5배가 되는 거고 2배 정도 더 오래 간다. 그러면은 4배 내지 6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 이상 판단 기준, 문장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쌤의 학습책에는 단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문장, 문단, 단원, 교재, 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자, 그러면은 자, 문장이 들어간 문장, 문단, 단원, 교재에서는 핵심 부분을 모두 외워 설명하는, 즉 완전 재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식, 논술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선다형, 객관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이 정확한 기준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력 스포츠, 카드, 그리고 1시간 외국어 단어. 자, 이 2개를 처리할 때 초보자와 유단자, 기억 효율이 차이인데, 자, 초보자와 유단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기억학습 능력평가 시스템이 있죠. 9급서부터 9단까지 쭉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리쌤은 1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은 이렇게 물어봐요. 오리쌤은 기억력 스포츠 한국 챔피언이고, 그리고 이제 기억력 스포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억학습법을 30년 이상 해왔는데 겨우 1단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자. 우리쌤은 기억학습법을 체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트는데, 길을 만드는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오리쌤이 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체계화시켜놓은 이 기억학습법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되니까 오리쌤보다 훨씬 빨리 기억학습법을 체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6개월 내지 1년 정도만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든지 실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9급서부터 한 1급까지, 상급자까지 6개월 내지 1년 정도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초보자라고 하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요 단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에 다 적용을 해가지고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보자와 실력자 두 사람의 기억 효율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자, 기억력 스포츠요. 그리고 1시간 외국어 단어. 기억력 스포츠는 이제 한 팩 52장을 외우는데 이 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역시 입력할 때의 차이하고 출력할 때의 차이를 곱하면 효율 차이가 나옵니다. 카드의 사례를 보면은 오리쌤은 한 30초 정도에 카드 52장을 다 외웁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 기억 전략을, 기억학습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죠. 벌써 입력에서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출력. 30초 동안에 기억을 했으니까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80% 이상, 거의 100% 생각이 납니다. 3일 후에도. 그렇지만 초보자들은 안 그렇죠. 1시간 가까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나서도 3일 후에는 다 까먹어요. 자, 슬프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효율 차이가 거의 500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카드는 그렇고 이제 실제 공부를 들어보면은, 자, 영어 단어도 입력할 때 거의 3배 내지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출력할 때도 유단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출력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역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평균적으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 평균적으로 5배 정도 차이라는 것은 카드 52장일 때고, 그리고 영어 단어는 1시간만 기억할 때. 자, 그래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 100시간. 자,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기억 효율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리쌤의 기억학습법 체계는 초급서부터 중급까지 이렇게 단어구, 문장 단락, 단원 규제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만 보세요. 단원 규제 이해 및 기억 효율 3배 내지 10배 이상. 그래서 기준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모두 외워 설명하는 책통 해설, 오리쌤은 책통 해설이라고 해요. 책 한 권 통째로 외워 설명하기. 자, 이 기준일 때 3배 내지 10배 이상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학습법은 여러분들이 책통 해설, 책 한 권 통째로 외워 설명하기 이 단계를 꼭 거치길 바래요. 그냥 초급 단계에서 단어만 좀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다가 기억법을 하느니, 기억법이 고수니,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오리쌤이 속상하죠. 자, 그래서 고급 실력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책통 해설, 책을 한 권 통째로 외워 설명, 이것을 한 권씩 떼어 나갈 때마다 정말 기억학습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능력 향상 곡선이라는 것. 자,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기억학습법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2개월, 1년이 지나도 역시 기억능력은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전하지 않고, 그렇지만 기억학습법을 배우면은 배우기 시작한 처음서부터 쭉 늘어납니다. 중간에 좀 정체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10배 이상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리쌤이 3.0 수업에서, 완결판 수업에서 40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이론과 방법은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 학습 자료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곧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란 기둥을 다 합하면은 이것이 이제 지식이 증가된 그 양이에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바로 이렇게 지식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 개발의 차이도 이렇게 나게 돼요. 마지막에는 12개월째 그냥 똑같이
같이 그냥 제자리인 사람하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기억 능력을 한 10배 정도 이렇게 향상시킨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개발하고 지식 증가,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는 그런 학습을 바로 메타 학습이라고 그래요. 메타 학습. 자, 그래서 이 전의 그래프는, 시간 있을 때, 공부 시간 있을 때 그 공부 시간을 전부 다 학습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정한 양을 공부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쉬죠. 그래서 기억 시간, 부담, 이 제약곡선을 한번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은 이 기억 시간, 부담은,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학습법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과 부담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중간에 정체기도 잠깐 있고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합니다.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기억학습법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리쌤이 사랑한다면 기억학습법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일찍 올수록 좋다. 능력개발 최대, 지식 습득 최대. 이것이 메타학습이고 학습 부담과 학습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 하는 것. 자, 자주 묻는 질문, 이제 답이 됐죠? 이렇게 답이 됐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제는 기억 효과가 아니라 기억 효과 플러스 해가지고 다른 학습 효과까지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지적 영역. 이건 지식을 습득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해 본 것처럼 이해 기억의 효율은 3배 내지 10배 정도 기억 중점 과목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학습의 효율은 평균해가지고 2배 내지 3배 정도. 자, 이런 공부법 세상에 없습니다. 과목 전체 평균을 내면은 전체적인 학습 효율은 2배 내지 3배 이상 향상이 되고, 그리고 학습 부담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로 메타학습 아카데미의 목표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이제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와 기억을 할 때,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의 방법을 체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향상이 되고, 자, 메타인지 향상된 상태에서 생각의 방법을 체득을 하게 되면은 전이력이 증가하고 강화가 됩니다. 증강이 돼요. 전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젠 이해와 기억에서 생각의 방법을 배우면은 발견과 표현에서 또 생각의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사고력 개발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이해, 기억, 발견, 표현, 비판, 창의적 사고력 개발로 확산이 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기억학습법은 메타학습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모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죠. 기억학습법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 시간을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자, 그런 교육 형태로 내버리지 말고 여기에서부터 사고 교육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있죠. 이게 정의적 영역, 마음 경영이라고 하는데,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이 돼요.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지적 영역에서 지식을 습득하는데, 여기에서 썼던 기술, 사고의 방법, 이런 것들이 마음 경영에서 그대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마음 경영 방법의 핵심을 일부분 체득하게 됩니다. 자, 이 학습 효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더 보시고 다시 한번. 자, 이제 버전 3.0 완결판 수업의 학습 효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학 등의 발견학습에는 제한적, 보조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학습법 실력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늘게 되면 수학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 수학의 본령은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학습법은 2026년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죠. 기억력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과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것, 이것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일찍 배울수록 좋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오리쌤이 강의를 시작하는 완결판 수업을 강의하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기억학습법을 배우는 이제 초기에 초보자들이 가끔가다 좀 엇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단어만 가지고서
깨작깨작거리지 말고 고급 단계 여러분 교과들을 책 통해서 책 한 권 통째로 외워서 설명하기 이 수준까지 가가지고서 책을 한 100권 정도 그렇게 떼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유단자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스터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해보세요. 자, 이번 학습효과 설명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